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자이행 증권을 업체나 이런 데 안 맡기고 입주민이 직접 이게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일반적으로는 본인들이 입주민들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업체를 이제 미리 선정해서 특히나 이제 건설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시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하자이행 증권을 직접 입주민들이 청구하려고 할 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동 대표님이라든가 입주민들이 합심해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요거 찾으려고 찾으라고 이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 어려우니까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동대표로 역임할 때에 직접 청구해서 업체 안 맡기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좀 오히려 이런 직접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좀 협조적으로 이렇게 서울보증보다는 건설공제조합이 많이 그런데요. 특히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뭐 혜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축주랑 동의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 동의라는 건 뭐냐면 추후에도 본인 그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그 방식으로 해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게 돼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러면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청구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여쭤보시면 저쪽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제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 미리 선정해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게 되면 사실은 공사를 맡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공사를 맡기시게 되면 아무래도 합리적인 공사 비용으로 이 진행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관성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업체 미리 선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직접 청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직접 청구를 원래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44조 1항을 보면 입주자 대표에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기간에 하자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하다 진단 결과 통보서 또는 이제 뭐 판결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 있으면 가능 또 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하자보수 비용 및 그 산출 명세서 그거는 이제 43조에 나와 있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3조 제1호 및 제44호의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기간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유형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시공사나 건축주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 왜 이 이야기를 국토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느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분쟁 조정이라든가 심사 사건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걸 따라야 한다라고 대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서울보증보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판정서 발부를 받아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하자 보증서 발급 기간은 제2행에 따라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 보수 보증금을 관리해야 한다. 뭐 이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 날인 그리고 복수 날인을 해서 입주민 뭐 감사라든가 총무님의 이제 복수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 계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업체를 왜 미리 선정하면 안 되느냐? 요거는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 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는 법령적인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 건설업체의 그 브로커라고도 하고 뭐 딜러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라에서도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자이행 증권은 입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일반적인 청구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입주민들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업체는 당연히 이렇게 온당하게 하자보수 예치금을 잘 찾으셔서 이 금액을 가지고서 여러 업체를 통해서 비교 견적을 하시면 그것만큼 저렴하게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자이행 증권을 청구하는 그런 입주민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 궁금사항들 남겨주시면 그걸 주제로 해서 영상을 좀 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힘이 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